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라울 카스트로 루스 동지에게 축전을 보내셨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바나, 존경하는 라울 카스트로 루스 동지. 나는 생일을 맞는 존경하는 라울 카스트로 루스 동지에게 중심으로 드는 축하와 따뜻한 동지적 인사를 보냅니다. 라울 카스트로 루스 동지는 쿠바 혁명의 영원한 수령인 피델 카스트로 루스 동지와 함께 일찍이 손에 무장을 들고 피오린 투쟁을 벌여 쿠바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성취하는 데 특출한 공헌을 하였으며 지난 수십 년간 역사의 온갖 시련과 풍파를 헤치면서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 혁명의 존치물을 굳건히 수호하고 빛내기 위한 쿠바 공산당과 쿠바 인민의 투쟁을 승리적으로 영도하여 왔습니다. 나는 피델 카스트로 루스 동지와 라울 카스트로 루스 동지가 개척하고 한생을 바쳐 이끌어온 성스러운 쿠바 혁명 위협이 오늘도 꿋꿋이 계승되고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존경하는 라울 카스트로 루스 동지가 반제자주 사회주의 위협 수행을 위한 투쟁의 한길에서 우리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참다운 동지적 단결과 친선협조 관계를 강화 발전시키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한 데 대하여 언제나 잊지 않고 있으며 높이 평가합니다. 쿠바 혁명의 원로이며 조선인민의 진군한 보시고 혁명 전호인 라울 카스트로 루스 동지가 부디 건강하고 행복할 것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김정은 주체 110 2021년 6월 3일 평양.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서 라울 카스트로 루스 동지의 생일에 즈음해서 그에게 축하 꽃바구니를 보내주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의 존함을 모신 축하 꽃바구니를 쿠바공화국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대사가 3일 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부 일꾼에게 정중히 전달했습니다. 축하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존경하는 라울 카스트로 루스 동지의 건강을 축원합니다. 이런 글발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연대와 세계가 바뀌었어도 84년 전 삼천리 강산을 뒤흔든 보천보 전투는 조선의 혁명가들이 항일무장 투쟁의 전노정에서 시종일관 견지해온 투철한 자주적 입장과 반제적 입장을 남김없이 과시하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조국 해방 위협의 필승불패성을 힘있게 확증한 의의 깊은 사변으로 우리 인민의 혁명 투쟁사에 특기할 역사적인 전투로 길이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민은 일제 식민지 통치 밑에서 신음하던 우리 민족에게 재생의 희망을 안겨주시고 온 교리를 조국 해방 성전위로 불러일으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기고 있습니다. 당시 1230년대 중엽 일제는 내손 일체 동조 동근을 떠들면서 우리 인민의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미쳐 날뛰었습니다. 한편 일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 진출을 가로막기 위해서 국경경비진을 1선, 2선 넘어 자라서 이렇게 3선, 4선까지 쳐놓았습니다. 압록강 두만강 일대에 경찰서, 주재소만 하여도 300여 개나 설치하였고 어리마다 하나씩 이렇게 포대를 쌓아놓았으며 국경경비에 비행기까지 동원시켰습니다. 보천보도 적의 국경경비진에 있는 중력 군사요청 중 하나였습니다. 바로 이 보천보를 치면 일제 침략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우리 인민들에게는 조국 해방에 대한 신심을 줄 뿐 아니라 조선 인민혁명군의 위력을 만천하에 과시할 수 있었습니다. 1937년 6월 4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울리신 그 한방의 총소리를 신호로 해서 보천보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경찰관 주재소와 면사무소, 소방해관을 비롯한 적 통치기관들을 순식간에 들이치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작성하신 그 포고와 조국 광복회 10대 강령을 비롯한 경문과 삐라들을 곳곳에 뿌리면서 힘있는 정치 선동을 벌였습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독립만세를 부르며 달려나와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그 인민들 앞에서 필승의 사상으로 일관된 연설을 하셨습니다. 이 보천보 전투는 대포도 비행기도 땅크도 없이 진행된 그야말로 평범한 습격 전투였습니다.
그러나 전투 목표와 시간의 선택, 불의의 공격, 그리고 방아를 통한 충격적인 선동과 선전 활동의 배합 등 모든 과정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입체적으로 맞물린 그야말로 유격전의 요구를 최상의 수준에서 구현한 빈틈없는 작전이었습니다. 보천보 전투를 빛나는 승리로 결속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추격해오는 적들을 다시 한번 적체어버릴 통쾌한 작전을 펼치시어 구시산 전투와 간삼봉 전투를 대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세계계 5대 강국의 하나라고 자랑하는 일본군을 정말 그 사정없이 두리치는 조선 군대가 있다는 이 사실은 세계적인 판도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를 비롯한 국내 신문은 물론이고 미국에서 발행되는 그 해외 교포 신문인 신한민보, 그리고 외국 출판물들까지 이 보천보 전투에 대해서 광범위 서계선전했습니다. 지면을 아끼질 않았습니다. 그때 해산 경찰서장놈은 생각해보면 보천 사건은 천일에 걸쳐 공도로 베어놓은 새철을 눈 깜빡할 사이에 잿더미로 만든 감이었다. 정말 이날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슬픈 기념일로 되었다고 비명을 올렸습니다. 보천보의 밤하늘에 타오른 불길은 조선을 건드리는 자는 파멸을 면치 못한다는 민족의 기계와 우리 인민은 절대로 그 누구의 노예로 살지 않는다는 민족적 자존심, 전 민족이 하나로 뭉쳐 싸울 때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강인한 의지의 선포였습니다. 오늘도 보천보의 불길은 혁명 앞에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가로놓여도 비관하거나 동요하지 않고 필승의 신심을 가지고 싸워나가면 승리의 날은 기어이 온다는 혁명의 전리를 우리 인민들의 심장 속에 깊이 새겨주고 있습니다. 백두의 혁명 정신을 가장 완벽하게 재현하시고 백두의 담력과 배짱, 백두의 신념과 의지로 우리 혁명의 진군 속도를 비상에 높여 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계시오.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의 무궁복용할 미래가 앞당겨지고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엄은 만방에 높이 떨쳐지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영도 따라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의 새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자. 이민유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을 우리 혁명의 필승의 복음으로 들어지고 나가자. 각지 협동벌들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지금 온 나라 협동벌들에서는 모내기를 적기에 결석하고 알곡증산의 담보를 마련하기 위해 떨쳐나선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의 드높은 열의와 성실한 노력으로 기본 면적의 모내기를 끝낸 단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 나라 사배지 협동벌들마다에서 모내기 승전 소식이 연방 전해지고 있는 속에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불멸의 용도 쪽에 뜨겁게 우려 있는 운파군 대청협동농장에서 기본 면적의 모내기를 결속한 소식을 우리는 오늘 여기 대청골의 포전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포전이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에서 다녀가신 포전입니다. 지난해 8월에요 9월에 또다시 우리 농장을 찾아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몸소 이 포전에 뚫리시어 논표 이삭당 아수까지 하나하나 세워벗으면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때 대하여 구 방향과 방도까지 다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우리 대청벌에 오랜 기의 태풍을 안아오자 이렇게 모두가 교류하고 반모 상태로 변모를 길러가지고 6월 3일까지 기본 면적의 모내기를 결속했습니다. 이 기세를 놓치지 않고 모판짜리 소리치기와 함께 뒷구루 모내기에 필요한 변모 비배가를 짜고 들고 있습니다. 기본 면적의 모내기를 우리 작반이 제일 먼저 끝냈지만 누구도 단기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닥쳐올 장마철 콧물과 태풍 이걸 제대로 막아서 애써 키워서 번답해낸 모두를 지켜야 한다. 더 잘 키워야 한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모판짜리 모내기를 선행시키면서 콧물이 나도 물이 쭉쭉 빠질 수 있게 수로 가시기를 내밀고 또 태풍에도 벼모들이 끝도 없이 자랄 수 있게 뿌리 활성을 높이기 위한 넘물 말리기도 품종별에 따라 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라에서 지어준 동실한 군집을 쓰고 삽니다.
이 고마움에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뭐 반짜리 머내기도 알씀있게 끝내고 콧물과 태풍 피해도 우리 힘으로 막아서 그저 나라의 쌀떡을 구둑구둑 채울 그 하나의 마음뿐입니다. 해주시 용량협동농장에서는 작업반, 분조, 호상 간 사회주의 경쟁을 활발히 벌이면서 모내기를 마감 단계에서 다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분조가 가장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태풍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쌍모에 의한 먹이르기 방법을 전면적에 도입하였습니다. 이 먹이르기 방법을 도입하면 논뼈의 생육기를 열흘 내지 보름 정도 앞당길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논뼈의 이삭 폐기를 빨리 하고 여물기를 촉진시켜 태풍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분조는 모내기를 마지막 단계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흙물 피해를 막기 위하여 수로 가시기도 다시 다 하고 있습니다. 한편 송림 유기질 복합비료 공장에서는 자기 지역의 여러 가지 광물 원료를 이용하는 생산 공정을 확립하고 유기질 복합비료와 각종 대형 비료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도의 흔하고 매장량이 풍부한 광물들, 또 우리 시안의 유기질 본충들을 확보해서 유기질 복합비료와 각종 대형 비료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히 우리 황철에서 생산 과정에 나오는 망간토나 기소강제를 유기질 복합비료의 원료로 한번 이용해보자, 이렇게 우리 계획을 세우고 정상 생산해서 시안의 협동농장들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여러 생산 공정들을 확립하였는데, 아미노산 미량원소 복합비료 생산에 필요한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공정을 확립하여가지고 연료도 전혀 쓰지 않고 유해가스도 없애면서 아미노산 함량을 보다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학공업 부문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각지 화학공업 부문의 여러 단위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증산토쟁, 창조토쟁을 힘있게 벌리어 5월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했습니다. 화학공업성의 일꾼들은 화학공업을 새로운 5개년 계획 수행의 관건적 고리로 정한 당의 의도를 깊이 새기고 생산 조직과 지휘를 짜고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5개년 계획에 이 첫 회갑을 수행한 데서 우리 학공성이 차지하는 몫이 진짜 대단히 큰데, 우리 그 2, 4분기 계획, 특히 5월과 6월 계획을 하는가 못하는가에 따라서 올해 인민경제계획 수행, 5개년 계획 수행이 수행되는가 못되는가 하는 중요한 문제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학공업성에서는 이 사업을 기본 과학기술을 틀어지고 나가는 데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송 책임 일꾼들, 특히 그 국장 이상 일꾼들을 현장에 파견해서 이 생산을 활기 있게 진행하게 한 생산 조치까지를 짜고 들어서 이제 지난 시기 걸린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비 문제들 그제 정상 상태로 이행하는 대로 모든 사업을 지연시키고 청매, 거의 다 이제 우리 자체도 할 수 있는 이거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이제. 5월 비료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한 남홍청년화학연합기업소에서 현지방송 분견대가 보낸 소식입니다. 정말 이렇게 그 중산의 동음이 높이 울리고 있는 여기 남홍 땅에서 우리가 어디서나 보게 되고 또 어디서나 듣게 되는 것이 비료 생산 계획을 무조건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정말 결사의 각오를 안고 떨쳐나선 이걸 노동계급의 투쟁 모습이고 투쟁 정신입니다. 우리 남홍 사람들은 아무리 조건이 어렵고 힘들어도 계획 수행을 그날 하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계획 수행을 하자니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설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화학공장 설비들은 전반적으로 다 복잡한 설비입니다. 이걸 하려니까 우리 운전공들이 기능 수준이 높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만 봐도 기술학습을 내밀어 가지고 우리 운전공들의 기능 수준 높이기 위한 사업을 첫째 가는 문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화 사업을 잘합니다. 맵자게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나타나는 그 부족점들을 대책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설비 점검, 설비 관리 사업이 이거 대중 자신의 사업으로 전환된단 말입니다. 손탄 직장에서 무연단 하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비료 출하 이루는 종 공정에 이루는 종합적인 감시와 운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생, 그다음 총종, 압축기 모든
공정 간의 종합을 아모니아에 집중시키고 여기 아모니아 필요한 가스와 압력, 온도 거기를 무조건 맞추게끔 운전공, 기대공들이 좀 더 중앙 처리에 능숙하게 해가지고 진짜 긴장한 전투 속에서 비료 생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비료 출하 직장입니다. 그 암모니아 생산 공정과 요소 생산 공정을 비롯한 여러 생산 공정을 거쳐서 지금 이렇게 그 완성된 질 좋은 비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생산의 제일 마지막 공정인 여기 출하 직장에서도 역시 선차적인 힘을 놓는 문제가 바로 설비 관리 문제라고 합니다. 아무 공정이나 다 같지만 우리 출하 공정은 하나의 흐름으로 쭉 연결된 공정입니다, 이 통로가. 그래서 우리 직장에서 설비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쫙 흘러오던 이 연속 공정이 멈는가 아니면 마지막까지 포장돼서 출하돼서 나가는가 이런 아주 책임적인 위치에 있는 직장입니다, 우리가. 24시간 망가동 1분 1초도 세울 수 없는 공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운전공들이 자기 기대를 자기 눈동자 같이 그렇게 다 에어 관리하도록 여거성을 높이고 고장날 수 있는 이런 징후를 옷간 점검을 통해서 그때 발견해서 사전 이거 보수, 예방 보수를 철저히 진행해서 이거 비료 출하를 원만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팔 비난론 연합기업소 일꾼들과 노동계급도 촉매의 국산화 사업을 다그치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 들어서 5월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했습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기술혁신안들과 앞선 작업 방법들을 생산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동시에 내밀면서 각종 화학제품 생산을 일정 계획대로 추진시키고 있습니다. 평양 시약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도 5월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로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계속 힘을 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흔한 원료자재를 가지고 임미경제의 여러 부문과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되는 시약 제품들을 생산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시약 제품의 질이 높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서는 량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질 제고의 기준을 두고 노동자들 모두가 기술 실무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질을 높이는 데서는 표준 저작법의 요구를 지키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들 모두가 서로 질 제고를 위해서 마음을 합치고 애쓰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토양경화제를 개발해보자고 여러 단위들의 참관도 하고 다니면서 참고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우리는 공장의 실정에 맞게 우리 공장의 특성에 맞는 경화제를 한번 해보자 하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시험 단계를 거쳐 도입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2달 전에 저기 보이는 배구장에다가 현장 시공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 세멘트 세기로 보면 120만 원가 정도 됩니다. 우리는 이 세기를 2배 이상 더 높이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 전파 상황을 보면 3일 하루 동안 46만 1,300여 명의 감염자와 1만 70명의 사망자가 더 늘어서 총 감염자와 사망자 수는 각각 1억 7,287만여 명, 371만 6,1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전파에서 주되는 위협은 감염력이 강한 변이 비루스들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칠레에서는 감염자 급증으로 해서 보건체계가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지금 이 나라의 병원들에서는 환자의 97%가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자들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 나라의 집중치료실 환자 수는 3,170여 명에 달하며 그 중에서 1,200명은 새로운 변이 비루스에 감염된 환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지난주에만도 4만 5천여 명의 감염자가 등록됐다고 합니다. 콜롬비아에서는 감염자 급증으로 해서 악성 전염병의 3차 파동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3일 하루 동안에만도 2만 7천 명의 감염자가 등록됐다고 합니다. 지금 이 나라 병원들은 수용 능력의 한계점에 이르러 환자들을 가설천막에서 치료하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 의료 전문가들이 밝힌 데 의하면 최근에 들어와 25살부터 30살 사이의 젊은이들 속에서 감염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흐르바츠카의 보건연구소가 자국에서 인디아 변이 비루스 감염자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이미 영국 변이 비루스가 급속히 전파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인디아 변이 비루스가 급속히 전파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후생 노동성이 밝힌 데 의하면 12개 도, 부현에서 도합 53명이 인디아 변이 비루스에 감염됐다고 합니다.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변이 비루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 스리랑카에서는 료행 제한 조치 실시 기간이 14일까지 연장됐다고 합니다. 네팔에서는 까트만두와 주변 지역에서 감염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봉쇄 조치 기간을 10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북부 지역과 서해안 중부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저렇게였습니다. 청진과 해저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새벽과 아침에 안개가 꼈습니다. 그리고 중부 이남과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초당 10m 이상의 생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4도로서 평년보다 2도 낮았습니다. 센바람 주의경보입니다. 오늘 밤 황해 남북도와 남포시, 함경남도,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내일 오후와 밤에는 함경남도와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의 농업 부문과 건설 부문, 도시경영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센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해당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오늘 밤 북부 내륙과 함경북도, 라선시에서 흐려서 산발 쪽으로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저렇게 해겠습니다. 내일은 6월 5일 토요일, 음력으로 4월 25세 망종입니다. 망종은 24절기 중에 9번째 절기로서 보리를 베고 벼모를 내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내일 북부 내륙 지역과 함경북도, 라선시에서 흐려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저렇게 일 것이 예견됩니다. 그리고 평양시를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서 대기가 깨끗하고 보임거리는 10km 이상이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저렇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13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시는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오후와 저녁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저렇게 일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저렇게 일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저렇게 일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저렇게 일겠습니다. 사리본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저렇게 일겠습니다. 해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저렇게 일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저렇게 일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룡하 2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금야지방으로서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내일 초선동해에서 주의경보입니다. 초선동해에서 내일 남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2m로 일고 먼 바다에서는 2 내지 3m로 높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에서는 내일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저렇게 일겠습니다. 모레는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 센 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안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난주 날씨 특징과 다음 주에 견디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날씨 특징은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자주 내리고 해빛 침률과 기온이 낮은 것이었습니다. 이 기간 전국 평균 강수량은 42.8mm로서 평년보다 23.3mm 많았습니다. 전국 평균 해빛 침률은 23%로서 평년보다 26% 낮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낮 기온이 낮았는데 전국 평균 최고 기온은 20.6도로서 평년보다 2.9도 낮았고 지역별로 보면 이러한 현상은 동서해안 지역에 비해서 북부 내륙과 중부 내륙 지역에서 더 심했습니다. 다음 주 6월 6일부터 11일까지 견디는 날씨는 다음과 같습니다. 6일에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7일과 8일에는 조선소의 북부로 이동하는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7일에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과 서해안의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고 8일에는 동서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리다가 점차 개이겠습니다. 9일에는 지형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10일과 11일에는 약해지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이 기간에 전국일 평균 기온은 6일부터 높아지기 시작하겠고 9일부터는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을 것이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